안녕하십니까.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것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여운으로 남아서 인생을 아픈 기억으로 무겁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불행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주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늪에 빠진 잘못된 방어 기제는 방어 기제는 보통 자아와 바로 초자아의 사이에서 초자아를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억누러 놓을 때, 가두어 둘 때 잘못 가두어졌기 때문에 잘못 처리된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외부로 내밀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신호를 다른 사람이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어 기제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대개 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꿈 해몽을 잘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의 꿈 해몽을 잘 해줌으로써 방어 기제를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꿈을 꾸실 거면 저에게 해몽을 부탁해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어 기제의 종류를 보면 정신분석학이라는 성격 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프로이드인데 그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크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원초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존재하는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인데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의식이 배제된 채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원초화가 아무 때나 발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초자아 상태를 이용해서 눌러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의 양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원초화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에너지를 통제하는 일종의 도덕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자아는 이에 비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성격인데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원초화나 초자아 사이에서 두 성격의 요구들을 조절하고 중재하는 일종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블로그에 보면 얕고 많이 흐지타쿠라는 블로그에 실린 내용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방어 기제는 쉽게 말해서 인간이 내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원초화나 초자아의 주도권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 그것을 중재하는 자아가 제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자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인간은 스트레스로부터 빚어진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비현실적이고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는 합리화라는 단일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가령 자신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특성을 개발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보상 또는 본능적 충동의 표현을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로 분출하려는 전치, 내면적 욕구와 상반되는 태도를 갖거나 행동을 하는 반동 형성 등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방어 기제를 통해 자신의 결함이나 열등감으로부터 발생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방어 기제의 적절한 사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며 때로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인 사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적 방어 기제가 있다면 건강한 방어 기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하버드의 정신의학자 베일런트는 건강한 방어 기제로 다음의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억제인데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또 억압이 무의식적이라면 억제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명확히 지각하는 며느리는 그 감정을 통제하면서 시어머니를 대합니다. 억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억압은 화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억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갖기, 예를 들어 불편하고 힘든 감정이나 생각이 자신을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도우면서 자아의 불안을 연소시키는 방법은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어 기제들 중에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욕구나 추동 표현하기, 누군가 훔친 패주고 싶은 욕구를 성화시켜서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것이라든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싶은 욕구를 성화시켜서 외과 의사나 주방장이나 정육점 주인이 되는 거라든지, 사람을 향해 총을 쏘고 싶은 욕구를 성화시켜서 군인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직업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머를 들 수 있습니다.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기입니다. 유머는 조크와는 다릅니다. 단순한 재미와 즐거움이 목적인 농담은 그 대상이 주로 타인이지만 유머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과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이것 쯤에 이렇게 당황을 하나 하는 식으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피식 자신을 향하여 이쯤이야 너는 이길 수 있어 하는 식으로 별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유머로 유명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슬픈 고난의 역사가 많았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도 유머를 즐겼는데 프랭클은 자신의 죽음의 용소에서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을 붙잡아 죽었던 것은 유머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웃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여유롭게 보임으로써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말 화가 났을 때 내가 웃으면 그 화를 돋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내놓고 크게 웃는다든지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머는 그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반대로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대에 대해서는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조차도 유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이 세상에 특별하다, 하나밖에 없다, 또 하늘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선민의식 같은 걸 가짐으로써 유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 해몽을 통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억압된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전의식 상태로 나타나면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꿈 해몽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꿈에 쫓기거나 귀신을 보는 등 평소에 숨겨진 방어 기제가 상대방을 어떤 캐릭터로 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성화시킬 수 있는 4가지 건강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도 해몽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반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압, 부정, 전치, 반동 형성, 합리화, 이지화, 감정 분리, 퇴행으로 방어 기제를 만들어진 것을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꿈이 반대니까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거듭되는 꿈속의 세계를 반전시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꿈에서는 호랑이로 나타나는데 꿈에 호랑이를 보면 해몽을 할 때 뭔가 직장 상사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군요 라고 해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호랑이를 보는 것은 평생에 몇 번 보기 힘든 귀한 꿈을 꾸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왔다든지, 또 어떤 단체의 관리자로서 승진해 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그 스트레스의 대상에서 기회의 창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꿈 해몽을 하고 싶으면 연락 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방어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